그러면 AI는 이렇게 이제 이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AI 조직을 만들 수 있을까, 빌드업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면요. 우선은 크게 제 생각에는 제 경험상 세 가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인력 구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 당연하죠. AI를 운영을 하려면 AI를 운영하고 만드는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분야가 교육이 지속 인력 실제로 운영하는 인력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회사 내부에서도 아까 인프라가 아까 여러 가지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AI를 어느 정도 전체적인 조직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한 거고요. 그러고 나서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일반적으로 지금 팀을 구성을 하는 거거든요. 우선은 데이터 및 서비스 기획자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 구성 지금 4명 정도로 대부분을 제가 정의를 해놨는데요. 요거는 조금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요거는 어느 정도 여유가 되시는 기업이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기획자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더 데이터나 이 AI를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기획자가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딥러닝을 쓰든 머신러닝을 쓰든 데이터 분석 쪽을 상당히 치중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를 계속해서 분석하고 좋은 데이터가 있는지를 좀 봐야 되고요. 그런 역할을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하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분석된 내용이랑 딥러닝 모델을 구현을 하는 이런 엔지니어들이 필요하고요. 이런 걸 머신러닝 엔지니어들이 진행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커지잖아요. 그럼 이 데이터들을 빅데이터를 예를 들자면 빅데이터가 되면은 이 데이터를 다루는 것도 큰 일이거든요. 이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든지 솔루션, 아니면 데이터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데이터 엔지니어가 필요하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여유가 되는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이렇게 다 구성해서 이런 멤버들을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런 데서는 구성을 이렇게 하긴 좀 힘들잖아요. 이랬을 때는 데이터 엔지니어가 다 할 수도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선은 필요한 지식입니다. 인력이 되게 많죠. 기존의 프로그래밍 전산 지식도 있지만 통계도 있고 선형대에서도 있고 딥러닝도 있고 요것들을 쉽게 금방 학습하기 좀 힘들겠죠. 그래서 우선은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부인을 할 때 석사 이상 전공자는 조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처음에는 이제 단기간 교육이 좀 어려우고요. 그 다음에 이론 지식이나 실제 프로젝트 경험이 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논문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보고요.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이론만 반복해서 공부하게 되면 좀 힘든 분야이고요. 개인적으로 공부하려고 해도 이럽니다. 학습 데이터도 필요하고 이거를 돌리는 머신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공부하기 좀 힘들고요.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는 AI 엔지니어 구하기 되게 하늘의 별 따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대부분 제가 경험하는 업계에서 이제 대부분 실패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기존 프로그래머라든지 여러 가지 엔지니어를 시킵니다. 너가 공부해서 해라고 하면은 거의 제 주변은 거의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도 되지만 적어도 한 명의 AI 리더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AI 팀을 구성을 하실 때 외주보다는 자체적으로 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흔히 이제 독보적인 경쟁력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이런 일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AI 조직은 대기업이 대부분 AI 조직을 분리합니다. 아시죠? 왜 그렇게 하냐면은 의사결정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AI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처럼 AI 조직이 분리를 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제일 낫고요.
뭐 이게 실제 제가 있었던 여러 회사들의 경험이고요. 어떤 데는 뭐 커뮤니케이션 하기 이해교육이라는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커뮤니케이션 작고 실행이 길 데가 있고요. 비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행은 작고 이해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비용을 많이 소비하면 되고요. 실제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해도에 따라서. 그래서 사실은 비사 같은 경우가 실패할 요인이 크죠. 뭐 교육은 뭐 전통적인 방법이 전문가 초빙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큰 효과 없고요. 왜냐면 최근에는 인터넷상이나 이런 데 되게 좋은 자료들 많습니다. 그거를 교육 담당자가 수집을 해서 콘텐츠를 자신들에 맞게 제작을 하고요. 그거를 교육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실제로 대기업이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교육 레퍼런스 이렇게 많이 이제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좋은 인정받으니까 세계적으로 검증받은 레퍼런스는 많이 이제 퍼져 있고요.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를 보시면 우선은 데이터 확보 전략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들을 이제 생각을 안 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전략을 짰으면 확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딥러닝 기술을 구현을 하고 테스트 최적화를 하죠. 그 다음에 상용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신 건 딥러닝 모델을 구현하고 그걸 바로 상용화하는 게 아니라 다시 상용화를 위해서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필요하고요. 그리고 서비스를 구현하고요. 상용합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대부분 전통적인 우리가 IT를 생각하면 대부분 전통적인 프로세스에서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 내년에 한번 업그레이드 하자 이렇게 가죠. 근데 AI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100% 실패를 하고요. 초반에 그렇습니다. 오픈했을 때 이럽니다. 야 이거 별론데? 라고 했는데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루프를 그려서 최적화를 하셔야지 결과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오해가 많으신데 많은 데이터를 딥러닝 모델을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데이터가 많이 쌓인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필요한 데이터가 정말 뭔지 모르면 실패할 확률이 크고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처리를 위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강아지, 고양이가 있는데 여기에 토끼가 있다면 잘 안 되겠죠. 이 토끼 한 장 때문에 강아지나 고양이를 분류하는 그 딥러닝 모델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있고요. 이래서 데이터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기 둘 중에 사실은 대부분이 딥러닝 기술 모델 구현 쪽에 치우칩니다. 대부분 치우치시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라는 거죠. 데이터 확보 전략이라 데이터 확보가 더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뭐 AI 구현을 하는 도구들이 이제 많이 발전해서 많이 있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모바일 쪽으로도 이제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그 엔지니어들이 이제 잘 하는 착각이 뭐 유명한 모델을 그냥 데이터를 막 넣으면 잘 될 거야 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하고요. 실제로 이 스켈터랩이라는 곳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이 네모 하나하나가 딥러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만들어서 조합을 해야지만 하나의 기능이 잘 됩니다. 그리고 AI 특징이 예측 문제입니다. 그 정답을 구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최적화가 필요하고요. 그 전체적인 비즈니스 그 플랜도 같이 움직여야 된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사람보다 뛰어납니다. 뭐 주행 피곤하지도 않고 졸음 운전도 안 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가끔 가다가 어이없는 실수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 그 문제만 고칠 수 없어요. 전체적인 모드를 다 최적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에 적용하실 때 요거 하나만 어떻게 예외 처리하고 싶은데 이렇게 될 때 사실은 딥러닝은 그렇게 힘들고요. 전체적인 모델에서 그걸 계산을 해야 되고요. 뭐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NG가 이야기했던 AI 밸류 서클이라고 하는데요. 요 세 가지가 계속해서 순환돼야 됩니다. 프로덕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저가 있어야 되고 데이터가 계속 순환해서 요 하나라도 빠지면 이제 실패할 확률이 크죠.
뭐 그리고 이제 AI를 하실 때 큰 것보다 작은 것부터 하시면 돼요. 그 예를 들어서 구글이 지금 딥러닝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구글 같은 경우는 딥러닝을 안 했었습니다. 근데 이 앤드류 융이 딥러닝을 하기 위해서 이 음성 인식 쪽부터 딥러닝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 딥러닝으로 바꾸게 됐죠. 그렇게 되고요. 뭐 그리고 뭐 자원이나 회사에서는 뭐 충분한 이해, 전략이 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그리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얘기를 하자면 결국 제가 얘기가 여러 가지 분야가 필요합니다. 그 하드웨어도 필요하고 뭐 소프트웨어도 필요하지만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다 조합이 돼야 되고요. 뭐 이렇게 되겠죠. 뭐 센서 데이터 수집을 하고, 뭐 센서 데이터 전처리하고, 학습 데이터 준비를 하고, 뭐 요 과정인데 중요한 거는 딥러닝 모델은 그냥 구현을 하면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요 앞단에 데이터 처리를 하는 게 딥러닝 엔지니어가 보다는 요 도메인을 잘 아시는 분들이 하셔야 되고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부분에 그래서 환경 외람이라는 문제거든요. 일반적인 딥러닝은 대부분 스태틱한 어떤 문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처리하고 예측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공장이나 이런 데 센서라든지 이런 데이터들 예를 들어 온도를 치자면 온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게 많잖아요. 단순하게 온도만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 밸류만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다양한 조합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예측하는 게 조금 문제가 그러니까 환경 외람 문제를 조금 컨트롤 가능한 스태틱한 데이터로 만드는 게 조금 이슈고요. 네, 좀 요약을 하자면 AI 인력은 뭐 네임밸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경험을 조금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논문이라든지 뭐 경력이라든지 그리고 이 AI 프로젝트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전문가 한 명이 AI 전문가 리더가 필요하고요. 기존 멤버 학습하는 건 100% 실패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동그라미 있어요. 그 프로덕트, 유저, 데이터 요거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시작은 조그만 것부터 파일럿부터 내가 실현 가능하고 그걸 내가 성과를 성과 측정을 할 수 있는 것부터 이렇게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되게 긴 시간이 걸려요. 아까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일관되고 광범위하게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이거 왜 성과가 안 나? 그리고 드랍되고 성과가 안 나와 드랍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인력이나 인프라를 준비를 돼야 되고요. 사실은 딥러닝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딥러닝을 잘하는 회사가 AI 회사는 아니긴 합니다. AI가 정말 우리 회사를 잘 돌아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정말 AI 회사고요. 네, 이거는 좀 네, AI는 사실은 끝내와 끈기와 이제 인내심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요. 기간은 아니에요. 네. 조금 시간이니까 네, 감사합니다. 늦게 끝났는데 10분간